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삼성카드가 되겠습니다. 삼성카드 많이들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카드사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이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겨울 되면 생각나는 게 항상 배당주잖아요. 겨울하면 배당주인데 은행주, 정유주만 배당주가 아니고 카드사도 사실 놀라운 배당을 줍니다. 다만 상장된 카드사가 삼성카드가 유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을 뿐이고요. 배당주로서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우리 카드 사용하면서 내는 이런 수수료들 배당으로 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삼성카드에 대해서 쭉 내용들 풀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삼성카드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해 드린 영상인 만큼 기본적인 삼성카드의 영업이익 창출 구조와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들 확실하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자영업자들 어렵다. 기업들, 소상공인들부터 해가지고 조금만 공장 하시는 분들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연체율 급증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리볼빙 잔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좀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리볼빙은 어떤 거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카드 결제 대금을 이제 할부로 하지 않으면 월 말에 다음 달에 이렇게 내잖아요. 정해진 결제를 10일이든 25일이든. 근데 이때 카드 결제 대금을 내기가 일시불로 한 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나눠서 내겠다. 즉 일시불을 할부로 전환하는 게 리볼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할부보다도 오히려 이자율이 좀 더 높아지기도 하고요. 좀 부담이 되는, 즉 계획 없는 할부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이 되고 이 부분이 좀 연체율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카드 사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익단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매출이 대부분이 신용카드 관련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 외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 서비스는 아무래도 한도 자체가 사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한도보다도 더 높게도 나오고 있어요. 카드론은 신용카드 한도가 2천이면은 카드론은 5천만 원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카드론 관련된 부분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자 수익을 좀 거두고 있는데요. 네, 카드사 MS 추이를 보시면은 삼성카드가 꾸준하게 그래도 다시금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1위인 신한카드와 비슷하게 좀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은행권을 끼고 있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신한은행이나 KB, 국민은행을 끼고 있는 카드사들은 사실 좀 유리해요. 은행 계좌에 카드사를 좀 같이 연결시키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은행권 카드사들은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카드는 현대카드보다도 높은 시장 MS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은 카드의 그 설계와 이런 마케팅을 참 잘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도 있지만 어쨌든 강점이 있다라는 점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2023년에 판관비, 마케팅 비용을 좀 대폭 줄였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게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카드사가 돈을 버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뭔지 이 부분도 오늘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카드사도 좀 어쨌든 돈을 미리 주고 나서 고객들한테 돈을 나중에 받잖아요. 돈을 미리 주고 나중에 이제 카드 대금을 받게 되는데 계속해서 자본을 그래서 좀 조달을 해줘야 됩니다. 카드론 같은 경우는 아예 더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이게 신규 조달 금리가 계속 비싸졌어요. 총 차입 금리는 계속해서 안정을 찾고 있다가 금리 인하기에 이제 금리 상승이 2023년, 22년 계속해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조달 금리가 4%까지도 치솟았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차입 금리가 어느새 다시 2% 후반대, 3%대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미미해 보이지만 총 차입 금액이 1, 200만 원이 아니고 억대, 조 단위로 가다 보면은 0.1% 이제
1bp 차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좀 떨어져야 이익이 훨씬 안정화될 수 있는데, 연체율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2024년엔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더 오를까요? 2024년엔 금리가 더 오르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금리 인상은 좀 종결되고 금리 인하로 5월경부터는 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조달금리가 좀 꺾이게 되면은, 그리고 이런 신규 조달금리 같은 경우들은 이런 사이클을 좀 미리 주식처럼 좀 선반영을 해요. 채권 시장은.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다시 4% 아래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년 이하 만기로 돌아오는 부분들의 자금 조달은 좀 안정적으로 하면서 이게 내려갈 수 있다. 즉, 이익단이 좋아질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증권사만 좋은 게 아니고 카드사도 좋은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연체율이 좀 높아지면 우려가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연체율로 해가지고 하면 정부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회생도 있고, 그 다음에 워크아웃 같은 제도도 상당히 우리나라 되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저신용자들, 신용불량자들 구제해주는 제도기는 한데, 이게 사실 카드사한테는 다 부담으로 오는 부분인데, 30일 이상 연체율이 왜 포인트냐면은, 30일 이상 연체할 때 이제 워크아웃 같은 걸 좀 신청할 수 있는 좀 구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데, 그래도 좀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겠죠. 다만, 이 부분이 그렇다라고 해서 무한정 튀어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좀 충당금을 쌓아놓은 걸로 어느 정도 실적 안정성 커버할 수 있다. 즉, 연체율이 뭐 옛날 카드채 사태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이미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반영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해서 좀 이자 수익은 늘어나고 하는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은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영업이익인 오히려 좀 안정되어 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주당 배당금 역시 2,000원대에서 꾸준한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1일 기준으로 주가는 33,000원인데요. 관련해서 보면은 만약에 한번 계산해 볼게요. 2,500원이다라고 하면은 33,000원 기준 7.6%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게 되네요. 즉, 어지간한 웬만한 배당주 수준, 상위권에 속해 있는 그런 수준의 배당주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 변동성을 보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그래서 좀 많이 벌 때는 뭐 800억대, 8천억대도 벌 수 있고, 왜 7천억대를 벌기도 하지만 이 7천억에서 8천억대 영업이익, 그리고 이 부분이 크게 변동이 없다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 속에서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다시 한번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카드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안정적인 업계 지위, 이제 비은행권 전업 카드사로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 판관비를 통제했음에도 꾸준한 유지력까지 볼 수 있었던 2023년이 되고요. 그리고 금리 상승, 금리 하락 전환기 하락으로 갈 때는 조달 금리가 안정되면서 이 부분이 큰 실적의 바탕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체율은 좀 우려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충당금 쌓은 부분도 있고, 오히려 고비용 관련 상품은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서 제한된 비용 속에서 수익과 비용이 좀 균형을 계속해서 맞춰갈 수 있다. 즉, 꾸준하게 이익을 벌 수 있는 카드사로서 배당주로 매력은 크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삼성카드 처음 소개해 드리는 만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자 핵심들을 좀 전달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 제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안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데이업에서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에 보탬 되시도록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업에는 이렇게 금융주 말고도 반도체, 2차전지 등 메인 사업, 그리고 우리나라 상장 전 종목에 대해서 각각 담당 멘토들이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집요하게 종목에 대한 이슈 찾아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해당 영상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의 바탕으로 삼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